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1 6월 해설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1호 모의고사긴 한데요. 실전 문제가 되고 문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2, 고3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단원의 시험을 한 번에 보게 되잖아요. 내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까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광활한 범위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단원이다라는 걸 모르는 자체로 큰 단원, 큰 범위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해서 모의고사 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PJ에서 이제 대학을 잘 가거나 정말 잘 된 친구들 보게 되면 1호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봐요. 선생님 고3 하더라도 이 고3 같은 경우 만점을 받은 친구들 보면 작년에 1호 모의고사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투루 되는 게 아니라 다 누적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내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되고, 사실 6월 모의고사 실제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서울에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부는 정확히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는 이제 100점을 정확히 맞아주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해서 내가 만약에 100점을 못 맞았다 그러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9번은 복소수 문제가 되는데요. 복소수는 출처가 어디냐?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근을 갖지 않게 될 때 허수를 갖게 되고, 그 허근을 갖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두근에 대한 합과 곱을 줬기 때문에 요놈의 태생인 2차 함수를 내가 그대로 유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네요. 두 개의 근각에서 활용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x-1을 곱하게 되면 x3승은 1이니까 우리가 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주기성 자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는 3주기를 갖기 때문에 x로 이루어진 함수들은 3주기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바로 이제 정의하게 되면, 자, 바로 3주기 때릴게요. z제곱분의 z바. 자, z분의 z바 제곱.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3승이니까. 그 다음에 z제곱분의 z바. 똑같네? 자, 마지막 거 z분의 z바 제곱. 그럼 어차피 이제 처음 두 개와 마지막 두 개가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얘네 둘을 그대로 연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z제곱으로 그대로 통분해 버리시게 되면 얘는 그대로 들어가겠지만 얘가 z바 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문제가 말씀을 한 거 아니죠? 말했던 것처럼 z바가 1이니까 z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z바가 되고 밑에 z제곱 되잖아. 근데 어차피 z바가 1이기 때문에 얘를 역수 취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3승이 돼서 자연스럽게 2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2 두 개 있고 1 하나 있으니까 5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20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진짜 여러분들 아마 내신 교재 열심히 푸셨으면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올해 1학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20번 자체는 아니면 이제 부연 문제라든가 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건데, 이제 황금비에 대한 문제죠. 황금비. 자, 황금비라는 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황금비 구하는 것 자체는 수학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황금비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 정오각형에서 닮은 비로 풀면 된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저도 딱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대로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정오각형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자, 요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고, 요렇게 이제 그어진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다. 우리가 뭐 이제, 요렇게 쭉 긋게 되면 이제 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하체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제가 그라는 보조선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으면 게임 끝나게 되는데,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얘와 얘가 평행한다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에서 이런 류의 느낌으로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풀었는데, 자, B 곱하기 P는 P 곱하기 BP가 성립한다. 역시 모의고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암묵적으로는 평행하다는 거 아는데 수학적으로 평행하다는 이제 확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 비례식을 하나 줬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성립한다는 걸 줬고, 이게 닮은 비를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오각형은 사실 둘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얘와 얘도 이제 평행하게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근데 요놈의 길이가 1이 되고, 이제 얘가 전체가 x가 되니까 그냥 이 파란색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게 되면 얘네들이 평행 관계고, 결과적으로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밑변으로 잡게 되면 요놈이 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도 x가 되고 얘도 x,
둘이 평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1이 되면 얘가 이제 1이 된다. 그래서 얘는 x-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엇각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둘이 이제 닮은 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대 x는 x-1대 1이 되면서 비례식 그대로 꺼내주시게 되면 이런 식이 우리가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x에 대한 식을 마지막에 계산해서 풀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플러스 루트 5가 돼요. 왜 마이너스가 안 되냐면 x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5가 뒤에 나올 수는 없다.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막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뭐 쉽게 못 구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주기성 이런 의미도 없고 복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그대로 푸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가 이제 x제곱, 얘가 x4승, 얘가 이제 x6승 되겠죠. 자, 지금부터 차수 다운 시키면 돼요. 2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x 플러스 1로 다운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상수와 루트 5꼴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쟤를 넣어서 4승 때리고 6승 때리면 어렵잖아. 그래서 얘를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얘는 그대로 x 6승이 되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 놈에다 x제곱 곱하는 거니까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얘는 좀 계산하고 나서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그럼 얘가 어차피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돼? 3x 플러스 2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여기다 x제곱만 곱하면 되니까 3x 3승에 2x 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얘는 3x에 x제곱이 되니까 또 x 플러스 1이 붙고 뒤에 2의 x제곱이 붙겠네요.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5x 제곱 더하기 3x가 되고 얘가 또 x 플러스 1 되니까 8x 플러스 이제 5가 된다고 쓰시면 되겠죠. 자, 다 구했죠?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다 합쳐주게 되면 야, 얘를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빼가지고 꼭 실수하는 데 있는데 다행히 보기가 답이 1번이잖아. 답이 21이 있으면 여기 5다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쭉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12x 플러스 자, 상수는 9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어차피 11을 저기다 곱하면 6 더하기 6 루트 5가 되죠. 잠깐 이거 10 나와야죠. 이거 계산 실수예요. 왜 10이죠? 지금 네모 친 것만 봐도 10이 되죠. 그래서 6 루트 5 더하기 6이 되니까 6 루트 5 더하기 16이 돼서 정답은 22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1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21번도 우리가 차분하게만 풀면 되는데 이 차분함이 되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잘 푸시면 되는데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차식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한 힌트가 돼요. 다함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건 인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F와 G의 곱을 지금 줬기 때문에 인수를 이제 꺼내서 주시면 되는데 잘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를 항상 1이라고 생각하고 풀겠지만 얘도 정확히 보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으로 최고차항 계수의 곱이 1이라고만 생각하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뒤에 인수 정리를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갈게요. F2가 제로라는 거는 fx를 일단 a를 줘버리면 x-2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fx의 근의 차이는 마이너스 5, 즉 5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2니까 마이너스 3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g는 어떻게 돼요? gx는 선택권 없죠. 그냥 나머지를 가져가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g3은 0이냐는데 맞을 수밖에 없다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 자, 니은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g2가 양수라고 준 거니까 gx가 일단 뭐가 없어야 돼? 뭐 a 줍시다, 이번에 얘한테. 2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2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fx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2가 있다는 거예요, 2가. 그럼 fx 아까 근의 차이가 몇이어야 된다 그랬어? 플러스 3 들어가야 된다, 바로. 야, 괜히 또 썼다. 저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럼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인데 실제 지금 g에다가 이 상태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얘는 어차피 양수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 2분의 5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2분의 5 넣게 되면 양수, 음수니까 음수죠. 2분의 5 넣게 되면. 그럼 반대로 여기다 2분의 5 넣어볼까? 양수, 음수죠. 근데 A가 음수니까 얘 음수, 양수니까 얘는 전체가 양수가 되죠. 자, G 2분의 5가 F 2분의 5보다 크다는 아주 간단한 부호 판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fx와 gx의 근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근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없죠. 우리가 이거 암산으로 풀 수는 없잖아. 저 케이스가 결국엔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f가 얘일 수 있고 g가 얘일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돼요? f와 g가 자리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 순서상을 마지막에 고려만 해주면 되겠다. 우리 둘이 이제 는 표시를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a제곱에 x 마이너스, 이 둘이 는 처리해보는 거야.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1에, 자, 그 다음에 x로 그대로 묶어버릴까요? 여기 1 되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여기는. 그럼 상수를 그대로 넣어주니까 얘 넘어오면 6이죠. 그 다음 6a제곱이 된다고 쓰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뭐 판별식 쓰고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근과 계수를 통해서 정수꼴이 나온다. 근데 너무 반가운 게 둘이 뭐예요? 둘이 이렇게 해버려서 두 근의 곱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이제 여기로 먼저 가야 되는데, 스키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게 보여요. 그럼 부정형의 꼴이 되죠. 마이너스 6 나오는 거 뭐 있어요? 1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게 뭐가 되냐? 둘이 더했을 때 이제 5가 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본 거니까 가능한지 확인만 해보면 되죠. 근데 잘 봐요. 둘이 근과 계수를 쓰게 되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약간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약간 유리함수 느낌 나긴 하거든? 선생님 그냥 풀게요, 이렇게. 두 근의 합은 a제곱 마이너스 1에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가 붙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분수를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빼주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그냥 1을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 2가 되죠. 2가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에 2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얘가 절대 될 수 없는 숫자가 뭐냐?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둘이 똑같을 수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유리함수의 느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풀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린 거 아니겠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이제 탈락이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이 1이 가능하냐? 이건 이제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난 또 1을 넣어볼 거야. 얘네들이 이제 1이잖아요. 왜냐면 얘네들만 아니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될 거니까 5인 경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1일 때 한번 해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a가 0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최고차 한계수가 제로라는 점에서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둘 다 이제 다항식이 돼야 되는데 2차식이 돼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0을 곱하면 0이 나와야 되는데 둘이 곱한 게 어떤 다항식이 나왔으니까 얘도 탈락이다. 그래서 결국 되는 거는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바로 넘어가서 2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근데 이거 잘 안 볼 것 같아.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 해설만 보고 푼 친구들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혹시 또 필요한 친구들은 보면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28번 그대로 이제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ax-b는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바로 게임 끝난 게 뭐예요? 이거 뭐 간단한 거잖아. 그 문제가 너무 간단해. 6월 모의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아무리 고1이어도. 그냥 얘를 뭐 하면 돼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12와 마이너스 2 사이면 되거든.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을 해서 144보다 작다는 걸 규명만 해주면 되겠죠. 뭐 식 어렵게 갈 필요 없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건 필요해요. 두 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는 해줘야 돼요. 근데 별 필요는 없어. 내가 해보니까.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성립되면 되는데 A와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런 것도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런 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내가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 4a 제곱에서 알파 베타 4개 빼주면 되니까 얘가 144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는 36보다 작으면 되겠지. 수도 싹 짜면 돼요. a가 1이 되게 되면 35보다 이제 작으면 되니까 34개. 자, 이렇게 되시면 되죠. 자, a가 2면 어떻게 돼요? 31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b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36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b 자체의 개수가 35 마이너스 a 제곱개라고 생각해도 되지. 왜냐면 마지막 건 포함 안 되니까. 그러면 a가 3이 되면 뭐 일반식 만들어 쓰기 완전 좋죠. 26개. a가 4면 19개. a가 5면 10개. a가 순간 계산이 뭐 6은 안 되죠. 왜 이러지? 그럼 답이 65에 얘 계산은 몇이 돼요? 45가 되네. 45가 되니까 110이 되고 정답 이제 120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얘도 뭐 이렇게 풀면 이제 간단해지는 거고, 이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풀었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노가다로 푼 것도 나중에는 이제 공든탑 무너지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오, 잠깐 마이크만 좀 테스트 해볼게요. 잘 들어가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29번, 30번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29번 자체도 우리가 침착하게 풀면 되는데, 지금 hx 자체가 어떤 구간은 f고 어떤 구간은 g인데, 지금 잘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되겠죠? 그럼 구간에 따라서 이 대수가 바뀌는 애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여러분들 자꾸 감각을 익혀야 돼. 이거 다 FM을 풀 수 없는 거거든? 그럼 이 점들이 뭐겠어? 교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선행을 한 친구들은 연속성에 대한 생각 때문에 보통 함수를 꼬지 않고서야 연속을 깨진 않거든. 그 둘이 계산하면 실제로 근이 x가 1과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바로 이걸 통틀어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좌표평면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두 개에서 하나를 이제 고정 지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취에다 넣어볼게. 취는 1,4를 지나죠. 자, 1,4가 이제 첫 번째 교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이제 1이라는 이런 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게 되고요. 자, 이 사이에서는 gx니까 뭐 이런 모양이 이제 될 거고, 그 밖으로는 이런 2차식의 모양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때 문제에서 준 건 뭐냐면 y는 mx 플러스 6에 h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일단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전부 다 좀 꺼내줘야 되는 거죠. 얘가 어차피 5니까 위에 6이 있을 거 아니야. 6이 있으니까 첫 번째 후보는 뭐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기 이렇게 접하게 두면 여기 세 점 만날 수 있죠. 선생님 여기 2점인데요 라고 하면 이게 2차식의 발산이 난다는 건 좀 어렵고 2차식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1차식이 결국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키가 작아서 잘 닿지 않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접할 때가 좀 후보가 되고, 그러면 반대쪽도 뭔가 똑같은 모양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여기 뒤에서 하나 만나주니까 이쪽으로 접할 때도 후보가 되죠. 여기 접할 때도 이제 후보가 되겠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점들이 있냐? 이게 이렇게도 돼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끝점을 뭔가 지나줄 때 교점을 3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끝점을 만나더라도 직관적으로 볼 때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가지 케이스하고 나머지 케이스가 뭐냐면,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경계선이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와, 자, 네 번째 이 점의 좌표는 1,4였죠? 1,4 지날 때,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접할 때는 다 어디 접혀? 이거 잘 봐야 되더라. 어차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에 접할 때니까 그냥 둘이 판별식 쓰시면 돼요. 여기서 막 선행한 친구들 괜히 오버해가지고 막 미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1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답게 그냥 판별식으로 푸시면 된다. 그래서 m은 암산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문제에서 너무 호락호락하게 줬기 때문에 실제 접점까지 구해볼게요. 왜냐면 내가 요렇게 그었는데 실제로 요 없는 영역에서 접할 수 있거든. 실제 이 접한다는 관계 자체가 나는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렇게 판별식 썼다는 의미가 뭐냐?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복원이 된 거거든. 근데 나의 전제와 다르게 이렇게 점선에서 접하게 되면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파악만 해주면 되니까 이거 암산 되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아 구간 안에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야? x가 1에서 접하게 되면 1이 어디예요 실제로? 아까 여기 했잖아 4번 1,4를 지날 때인데 뭐야 실제로 1,4를 지날 때가 뭐냐? 접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 점 만나고 뭐 여기서 이렇게 한 점 만나주는 두 점밖에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고 얘도 결국 뭐냐? 탈락이 되는군요. 두 개가. 아 그럼 이제 답은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m으로 가능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m은 첫 번째 2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탈락인 거야. 그때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만 마지막 찾으면 되네. 이건 되겠지 설마. 모두 구하라고 하지 않니? 합이라 그랬으니까. 이 합은 이렇게 합이 없는데 합의를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m은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나머지 나오겠다. 자 그럼 2분의 9가 되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하위호환형으로 좀 간단하게 낸 거지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29만 원래. 그래프 잘 파악하면서 직관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진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신하고는 좀 다른 게 확실하게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론은 계산으로 확실하게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중간 풀이 과정이나 어떤 가능성 자체는 관찰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자, PNX 30번 갈게요. 야, 30번은 솔직히 믿을 수 없어요. 30번이 너무 간단해서 왜 이렇게 된지 선생님 이해는 잘 안 되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이제 얘기 안 했는데 그 실제 3학년 가면 모의고사 규격이 완전 달랐죠. 그래서 이 규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너무 적응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왜?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왜 모의고사에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qx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건 거들 뿐 그냥 여기다가 저 2차식의 근을 집어넣어서 0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놈의 근을 내가 뭐 오메가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느낌이야? Pn의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몇 번이었죠? 19번 문제랑 굉장히 흡사한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구해보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제로고 바로 나오는 게 오메가 3승인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얘를 통해서 저식을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소수는 애시당초 얘가 탄생할 때부터 주기성을 가져요. 왜냐면 i가 사주기 같잖아. 주기를 갖기 때문에 이놈들이 어떤 규칙을 갖거나 어떤 반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부터 저 왼쪽부터 한번 계산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제곱되죠. 뭔가 이게 심플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야 19번보다 쉬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사실이야. 1 플러스 오메가 3승은 2가 되죠. 근데 오메가 3승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3주기예요. 무조건 3주기. 만약에 내가 오메가 6승을 했는데 1이 나온다 그럼 6주기 가질 확률이 거의 크고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야 근데 3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3개 곱할 때마다 오메가 다 지워지면서 2 오메가 3승이 되고 얘 몇이 돼요? 2가 되죠. 끝났죠? 앞에 게 64가 되면 전체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3개씩 몇 번 나와야 돼? 6개 뭉치면 되죠? 18이죠. 그러면 얘는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로 곱해지니까 18 답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페이크가 뭐냐면 근데 문제 너무 친절해요. 모두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이 두 개를 곱하면 오메가 3승 돼서 1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19, 20항인 얘네를 곱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18하고 두 항을 추가한 20까지는 되는 거니까 정답이 몇이다? 38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변별력이라든가 사고력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본 개념들 기억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문항이 있는 것 같고요. 방부등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출제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식에 대한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2, 3학년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좀 분석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3학년 때는 규격을 좀 다른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래도 얘도 기왕하는 김에 연습을 정확히 좀 하면서 나중에 바뀐 규격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